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엄마의 자존감 공부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김미경 선생님이시죠? 아이가 자신의 실패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슬럼프를 겪었을 때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지 그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 수행평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번에도 성적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하면 안 돼? 나 영어 트라우마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웬 트라우마? 엄마는 내가 그런 말 쓰는 게 너무 싫어. 안 썼으면 좋겠어. 왜? 실패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말이 트라우마니까. 실패를 무서워하게 하는 말이 트라우마라는 거죠. 왜냐면 엄마는 실패를 여러 번 해봤어. 근데 실패라는 것은 10에서 2가 모자란 성공이라고. 실패를 했다는 건 8까지 노력해서 왔다는 거야. 너가 10까지 노력을 했어. 그런데 10에 도다르지 못한 2가 부족한 성공이 실패라는 거야. 만약에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너는 8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너 자신이 얼마나 대견하니? 그리고 그 8은 어디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 몸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이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꼭 와. 이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꼭 온다고. 그때 내 몸에 쌓여있던 8이랑 딱 달라붙어서 멋지게 성공을 해내는 거야. 내 몸에는 8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신 없다고 시작도 못하고 도전조차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진짜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두렵다고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내 몸이 기억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은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성적이 있을 때 100까지는 가지 못했더라도 그 최고점인 100이 아닌 20이 부족한 80점만 맞았어도 그거는 그 아이에게 남는 성공인 거예요. 실패라는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실패라는 거는 어떤 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 나 할 거야. 그래서 내 몸으로 부딪혀 보자. 그리고 부딪혀 본 다음에 아, 나는 100점은 받지 못했지만 80점은 받았구나. 그러면 20이 모자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8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다음에 나타날 어떤 기회를 마주쳤을 때 그 기회하고 딱 마주쳐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평소에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해서 내 몸에 저장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패는 절대 무서운 게 아니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야. 너를 더 똑똑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실패라는 것은 너를 더 똑똑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실패라는 것은 너를 더 똑똑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며칠 전 중1짜리 막내와 실패에 관해서 대토론을 벌였대요. 놀랍게도 아이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었고 나름 14년간 크고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해봐서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요. 세상의 모든 도전은 늘 반전의 성공과 반절의 실패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의 도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성공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일 뿐 실패한 사람을 아무도 보듬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위로받을 곳, 배울 점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부모뿐입니다. 세상에 오직 부모뿐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네가 조금 모자란 성공이야. 실패라는 것은 네가 너에서 노력한 거에 조금 모자란 성공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재해석하셔야 되세요. 실패를 재해석하세요. 실패라는 것은 10에서 2가 모자란 성공이다. 실패란 10에서 2가 모자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실패 전문가가 돼야 해. 지금 하는 이 실패가 아이 인생에 뭐가 될지, 왜 쉽게 좌절하면 안 되는지를 엄마가 꿰뚫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엄마 스스로 도전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실패에 대한 나름 해석법을 가지셔야 되세요. 성공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어쩌면 아이들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사건들, 실패에 대해서만은 정말 유능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먼저 살아봤잖아요. 인생 선배들이잖아요. 엄마이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선배라는 거예요. 인생 선배. 그러면 그 실패를 두려워서 도전조차 못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 나 그래,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뭔가를 배웠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뭔가를 하나 더 얻었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은 실패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대요. 그런 엄마들은 아이가 실패가 무서운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심지어 아이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실패를 막아주기도 한대요. 아이가 무슨 대회라도 나가게 되면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모으고 과외를 붙이고 아이 함께 뛰어다니면서 실패를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실패를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성공을 알 수 있을까? 가만히 두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면서 자부심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강하고 잘해요, 어머니들. 힘들 때 그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방법과 노하우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믿어주셔야 되세요. 우리 아이 참 잘하구나. 너 참 멋지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 정말 멋진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혹시나 학교 갔다 돌아오거나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친구들 사귄다고 많이 힘들었지? 너 오늘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었지? 수고했어. 힘든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이한테 이제 물었거든요. 아유, 학년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학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거 참 힘들지, 서연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학교 왔다 갔다 다니고 자유롭게 있다가 40분씩 4교시 5교시 앉아 있으려니까 그것도 참 힘들지. 이랬더니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공부한다고 힘들었어? 이러니까 아니, 나 공부 안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네, 아이들마다 초점과 관점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참 잘했다고 머리 쓰담쓰담 하면서 수고했어 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실패를 피하는 것과 성공한 것은 몸에 저장된 에너지 자체가 다르대요. 그러나 심약한 엄마는 아예 실패할 것 같으면 도전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첫 발도 내딛지 못하는 나약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애가 실패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스스로 도전해서 받은 작은 실패, 작은 상처는 양질의 상처다. 아물면서 실패에 대한 해석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전해서 받은 작은 실패, 작은 상처는 양질의 상처다. 스스로 도전해서 받은 작은 실패, 작은 상처는 양질의 상처이다. 스스로 도전해서 받은 작은 실패, 작은 상처는 양질의 상처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실패로부터 겪게 되는 좌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엄마 나 못하겠어. 어떡하지?
나 좀 도와줘. 나 이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거 내 전공으로 할 게 아닌가 봐.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들 많죠. 거기 아이들의 해석법도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실패의 늪에 빠지는 슬럼프도 엄마의 해석법이 너무 중요하다. 아이들은 매일 성적으로 줄을 서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집합교육 현장이 있다. 당연히 슬럼프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슬럼프를 겪을 때 아이들은 자기 무능함과 격하게 싸운다.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재능이 없는 걸까? 수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난다는 거죠. 피아노 치는 둘째 녀석이 한동안 슬럼프를 진하게 겪었대요.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데 똑같은 구간에서 계속 틀리니 하루는 정말 피아노를 때려 부술 정도로 소리가 났대요. 옆에 있던 남편이 한 소리 하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이렇게 말리셨대요. 오히려 나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싶었대요. 나도 피아노 쳐봐서 알지? 피아노는 악기를 때려 부술 정도면, 피아노란 악기를 때려 부술 정도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야. 될 것 같은데 손은 안 돌아가고 자꾸 다른 음을 누르면 정말 화가 난다고. 화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거야. 겨우 한두 시간 만에 화를 낼 수는 없어. 그 정도 연습해서 안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이지. 그러나 죽어라 열흘을 연습했는데도 안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자꾸만 넘어지니까 스스로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지. 이런 슬럼프는 모든 배움의 현장에 있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이런 슬럼프는 모든 배움의 현장에 있는 누구에게나 온다. 이런 슬럼프는 모든 배움의 현장에 있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뭔가를 정말 깐딱깐딱하게 못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안 돼. 될 것 같아. 처음에 아이들 자전거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넘어지고, 첫날은 자전거, 저희 애기 첫날 자전거 배우는 날은요, 옷을 버려야 했어요. 양말이랑 신발에 흙투성이가 돼서 진흙과 기름과 막 모래가 심지어 무릎에 멍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해내고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또 타고 싶어 혼자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놀이터에서 한 2시간을 놀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거는, 슬럼프는 모든 배움 현장에 있는 누구나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넘을 듯 말 듯한 그 순간에 겪는 게 슬럼프라는 거죠. 나도 역시 도전의 순간마다 수없이 슬럼프를 겪어봤대요. 그래서 슬럼프는 성공하는 데 있어 매우 익숙한 과정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냈다는 증거고, 화가 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냈다는 증거이고, 화가 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좋은 현상이다. 자,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냈다는 증거이고, 화가 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슬럼프라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 많이 겪었고, 진짜 될 것 같은데 못 넘어서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화가 난다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낼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틀 후 이 녀석은 피아노를 멋지게 쳐냈대요. 와, 엄마 이틀 전만 해도 진짜 안 됐는데 지금 돼. 너무 신기하지? 당연하지. 엄마도 해보니까 뭔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실력이 제일 늘 때라고. 내 안의 실력은 많이 쌓였는데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슬럼프가 오고 화가 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또 오겠지? 그때는 오늘처럼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틀 후에 되려고 지금 틀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봐. 멋지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실력이 제일 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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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실력이 제일 늘 때이다.
내 안에 실력이 많이 쌓였는데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슬럼프가 오는 거야. 내 안에 실력은 많이 쌓였는데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와. 인생의 반은 도전이잖아. 그럴 때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틀 후에 되려고 지금 틀리는 거구나. 아이들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사건, 노력, 좌절, 성공. 아무리 안 될 때가 많이 오죠. 저희도 그런데요. 그래, 슬럼프가 왔을 때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려주세요. 아이도 자신의 좌절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슬럼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야지만이 그 순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라고 합니다. 네. 슬럼프는 내가 노력한 만큼 온 거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돼. 슬럼프에 아예 못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슬럼프 올 때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너 스스로 조금만 봐줘. 슬럼프는 내가 노력한 만큼 온 거니까 자랑스러워해야 돼. 슬럼프를 아예 못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슬럼프 올 때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너 스스로를 조금만 봐줘. 내가 아이 옆에 없을 때 혼자서 외롭게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야 할 때, 꼭 기억해 줘야 되는 말들이라고 해요. 앞으로 도전의 순간마다 자신의 무능함과 싸워야 될 모든 아이들에게 슬럼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정말로 약이 될 것이다. 도전하는 순간마다 자신의 무능함과 싸워야 할 아이들에게 슬럼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정말로 약이 될 것이다. 도전하는 순간마다 겪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야 될 건데 이 배워나감에 있어서 배우게 될 다양한 슬럼프들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인생 선배입니다. 엄마가 먼저 도전해보고 실패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 인생을 알아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90년이라면 우리는 겨우 3분의 1이나 왔을 법한 지점에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 어설프고 아이들의 실패나 슬럼프에 당황하는 게 당연하다. 꿈과 좌절, 갈등과 용기 등 100가지도 넘는 감정을 겪어내면서 스펙터클하게 성장하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같이 다 큰 엄마들도 고민이 생기면 5만 원 들고 용환집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남편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똑같은 거를 묻는데요.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나 어떡해? 난 뭘 하고 살아야 해요? 질문이 작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실패도 무서워하는 엄마가 아이 실패를 다룰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대한 해석법이 없는 엄마가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해석법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마음의 힘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랄게요. 근데 아이가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신대요. 화장실을 빨리 간대요. 거기서 심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말해줘야지? 어떻게 말해줘야지? 어떻게 말해줘야지 아이가 용기를 붙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한대요. 어떻게 해석해줘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나는데 대충 말하면 오히려 엄마가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길을 잃고 포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현명한 대답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현명한 대답을 하고 더 현명한
네, 현명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석은 그 아이를 낳고 기른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지역 카페나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래요. 엄마가 먼저 도전하고 실패해봐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다. 오직 사랑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오직 사랑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답을 해줘야 한다. 엄마란 30년 먼저 태어나서 30년 먼저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란 30년 먼저 태어나서 30년 먼저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30년 먼저 태어나서 30년 먼저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뒤에 되게 예쁜 그림 한 장하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적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힘들지? 힘들지? 엄마도 그랬어. 아이가 셋이니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각자의 꿈과 도전, 실패를 지켜보게 되네요. 그때마다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시험 떨어졌어. 그래, 엄마도 많이 떨어져 봤어. 나 남자한테 차였어, 엄마. 엄마도 그랬어. 근데 땀난 자 금방 와. 걱정하지 마. 알바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돈 진짜 쬐끔 받았어. 아, 엄마도 그랬어. 몸은 고되고 돈은 안 되고. 근데 그게 바뀌는 날이 언젠가는 와. 그게 바뀌는 날이 언젠가는 와. 나 요즘 슬럼프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힘들지. 엄마도 그래. 힘들면 그냥 시간만 보내도 상황이 바뀔 거야. 기다려봐. 30년 먼저 살아낸 엄마는 아이들에게 무엇일까요? 인생을 앞서 겪고 미리 고생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감의 대상. 애들이 하는 실수, 실패, 우리가 안 해본 게 없죠? 잘나서 엄마가 아니라 미리 다 해봐서 엄마이다. 엄마는 미리 해본 실패로 현재 아이의 실패를 보담아주고 공감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잘나서 엄마가 아니라 미리 다 해서 엄마이다. 잘나서 엄마가 아니라 미리 다 해봐서 엄마이다. 잘나서 엄마가 아니라 미리 다 해봐서 엄마입니다. 엄마는 미리 해본 실패로 현재 아이의 실패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미리 해본 실패로 현재 아이의 실패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아이다운 나이에 아이다운 생각을 하고 아이다운 행동을 하고 아이답게 실패를 하고 아이답게 좌절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게끔. 네.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랬구나. 힘들었어? 나는 이랬는데 옆에 애가 빨리 풀지 않아서 엄마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기분 다 상하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아, 그랬어? 힘들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화가 풀리거나 기분 전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모두 다 달라. 저 아이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자. 우리도 기다려주자. 서연이가 조금 힘들더라도 저 아이가 기분 전환이 되고 풀릴 때까지 시간을 좀 주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들도 이거를 처음 겪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먼저 살아보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엄마니까 알려줄 수 있으시겠죠? 김미경 선생님 너무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뒤에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깐 끊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